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요 5번째 장은 완전히 법의 장입니다. 그 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써있지만 비나 눈이 올 때 비계의 점검 보수사항입니다. 이럴 때 이 6가지는요 이번에도 2014년 11월 1일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여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사항이 이름. 다른 말로 하면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써라 이런 거 6가지 보겠습니다. 발판 재료 손상형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체로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규모,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림 상태 이런 게 모두가 다 비계 점검 보수사항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여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비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이거는 바퀴를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구르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동식 비계에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내라는 이 말을 알아야 돼. 밑면이 얼마일 때 4배, 밑면이 2m다 곱하기 4하면 8까지 높이를 해야 된다는 거. H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공식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비계 안전기술은 수없이 했으니까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도 되겠고요. 여기 이제 통나무 비계도 했어요. 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 비계는요.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m로 해야 되고요. 지상의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에 위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나무 비계는요. 앞에서도 수없이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법규적으로 71조에 나와 있는데 비계 기둥은 2.5m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지상의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에 위치해서 이 말을 알아두고요. 비계기둥 치마나 미끄러지지 않게 똑같은 말. 비계기둥이 어떤 이음보 요걸 알아야 돼. 비계기둥은 쌍기둥 툴로 하거나 1.8m 이상은 덧대목으로 사용할 몇 군데, 4군데 요런 4자까지 제가 앞에서도 표시했죠. 그 다음에요. 이런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연습도 했어요. 어디에? 단간비계, 틀비계 같이 다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통나무비계 이것도 설명했어요. 어떠한 게 지상률 얼마? 4층 이하 또는 얼마? 12m 이하의 건축물에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달비계예요. 이 달비계는 말 그대로 높이가 얼마 5m 이상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하는 건데 준수사항 했는데 이거는 알아둘 게 있어. 작업 발품 얼마? 20cm 이상. 요 말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비계는 동일한 겁니다. 재료의 결합류 기구 안전대를 사용하는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통나무 비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 법도 나와요. 그 다음 강간비계입니다. 일반 강간비계는 단간비계와 틀비계는 이거 파이프 비계라고 보면 되죠. 파이프 비계는요 똑같아요. 강간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깔판 깔목을 사용한다는 이런 말 교체가 앞에서도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지나 여기도 5m 그 다음 수직 방향은 6, 그 다음에 틀비계는 68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단간비계 이렇게 5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입니다. 1000번도 더 했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길이보다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5%. 링거 단면 지름이 10%.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거. 그러니까 일반 와이로프는 몇 개? 6가지. 달기 체인은 3가지. 섬유로프는 2가지.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달대비계는요. 달려 올라가는데 이게 주로 이제 할 때는 최소한 철사선은 이거는 뭐냐 하면 굵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앞에 붙인다는 거요. 그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런 것이 바로 달대 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리 말비계는요.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가면 말같이 생긴 건데요. 그 다음에 말비계는 이렇게 돼가지고 도배할 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말비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비계 알아둘 거 있어요. 지중제 수평부재 기울기는 얼마나 75대 이하로 하고 역시 2m 초과할 경우 작업 발판은 40cm. 작업 발판은 다시 한번 정하면요. 바로 우리는 무조건 작업 발판 40cm 이상이에요. 단지 달비계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달대비계, 달비 이럴 때는 얼마? 20cm를 한다는 거. 썬라이트라든지 스레이트 지붕은 30cm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안 봐도 되겠고요.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뭘 할 수 있다? 말비계가 된다. 이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자가 뭐예요? 30cm라는 것은. 그 다음 강간비계도 수없이 했어요.
비계 기둥광 띠장이 1.5, 1.8, 장선방이 1.5m. 뭐 이것도 31m에 두 개를 세운다는 거. 그냥 지나가도 이게 바로 대표적인 말비계예요. 75도 이하로 하고 2m 이상의 작업 발판은 아까 40cm 이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작업 통로입니다. 이 통로라는 것은요, 작업을 하기 통로죠. 그 일종의 작업 통로라 그랬지만 이 가설 통로가 되겠죠. 이 가설 통로인데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미끄럼 방지 당연한데 이거는 폭풍이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 세크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을 작업을 금지하라는 이런 뜻이고요. 여기도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의미 없고요. 비탈경은 30도 이내를 한다는 거. 경사로의 최소 폭은 90cm 이상. 앞에서도 수없이 했고, 또 이것도 이런 것이 한 문제 있어요. 30도는 간격이 얼마나 30cm, 29도는 33, 27은 35. 왜? 경사가 작을수록 간격은 크게 해요. 그 다음에 고정식 사다리는 특별한 게 무조건 90cm, 이동식 사다리는 75도로 세워라는 거. 그 다음 가설 통로에 대한 거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고. 높이 2m 이상은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이건 수없이 앞에서도 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경사로입니다. 1도 경사로는 작업 발판도 경사로에 해당이 되죠. 뭐 이것도 다 발판의 폭은 3cm하고 기둥은 3m 이내만 설치한다. 이 말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발판에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안전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경사로예요. 30도 이내를 해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15도 이상이면 미끄럼 막이를 설치해야 돼. 난간은 90cm에서 120cm 이라 한다는 거. 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다음 통로 발판은 뭐 이거 깨고, 볼판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겹친 길이는 20cm 이상 한다.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이런 것도 지나가고요. 그다음 강간 틀비계도 수없이 반복됐고, 이제 6, 8, 4, 10. 그다음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끄럼 방지 조치입니다. 사다리라든지 혹은 비계 미끄럼 방지 조치는요, 사다리 지지구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드 끄등을 부착하게. 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바닷가 안전장치 있어야 하고, 세기형 강스파이드 집안의 팽팽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해야 하고,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 마당은 바닥으로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발판은 인조 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대용을 사용한다. 이건 다 모두가 뭐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비계의 구조, 이거는 연결하는 거. 이거는 뭐 어디서 봤어요? 한 100번 더 봤죠? 와이로프의 금지 기준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요거는 체인의 금지 기준. 요거는 뭐 섬유로프의 금지 기준. 맹쾌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어디에서? 합격 예측 간접벽규였어요. 그 다음에 역시 달비기에 계속해서 폭은 40cm 이상, 틈새는 없도록 할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달비계에 해당되는 일반 발판은 굳이 한다면 틈새가 없도록 하는데 일반 발판은 3cm 이내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 이거는 이제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는 90도, 이동식은 얼마? 75도. 요거 왜냐? 15도를 하니까 반대로 하면 75도가 되겠죠. 이것도 다 10m, 5m 다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이동식도 6m, 4분의 1, 60cm, 75도 다 했어요. 이런 거.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C가 60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안전지침 필요 없고요. 작업에 안전지침 필요. 말비계는 이것만 알아가서 75도와 2m라는 초과하는 40cm. 그림으로도 다 봤어요. 왜 하느냐? 반복. 이동식 비계도 했어요. 이동식 비계 미끄러져. 이것만 알면 돼. 이동식 비계는요, 작업 발판의 최대 하중 어떠한 경우라도 250kg을 넘어서는 안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68조에 보여줬어요. 그 다음 이동식 불의 이끌 세기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요. 그 다음 가설 계단의 안전기준도 필요 없어요. 공사용 가설도는 뭐냐? 공사할 때 가설도로만 돼. 구배가 있어요. 다른 말로 경사도는 어떠한 경우 10% 이상 넘지 말아요. 이 말만 하려고 하는 거. 요거요. 최고 허용 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얼마?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작업 통로 설치 기준에 계속해서 비계지 중에 이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이제 나온 건데요. 시스템 비계라 그랬어요.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첫째 수직, 수평, 가세제를 견고하게 연결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비계 밑단에 수직재, 받침처럼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처럼 연결물 겹친 길이 받침철물의 전체 길이 얼마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거. 지금은 시스템 비계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죠. 수평재와 수직재 직각으로 설치하면 체계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체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백연결제 설치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한다. 그 다음에요. 역시 지방 불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라든지 지하 공작물 등에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방 굴착 작업 장소 등의 사전의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지방 굴착 작업 시에 작업 장소의 사전의 조사사항 4가지가 아닌 것을 형상 지질 지치기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임무 또는 상태, 매설 물동 유무 등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다음 작업 발판 설치 방법 안에 수없이 했어요. 이런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토석 붕괴 방지도 한없이 했어요. 토석 붕괴 방지하면 첫째는 작업 장소 그 주변에 뭐냐? 부석 균열의 유무 첫 번째요. 함수 용수 두 번째요. 용수 세 번째. 동결 유무 상태를 변화를 정. 이건 뭐냐 하면 토석의 붕괴 위험 방지가 있을 경우 낙하의 근로자 위험 방지 조치 4가지가 아닌 것은 첫째 그 주변에 부석 균열 유무, 함수, 용수, 동결 상태 등을 작업 시작 전 누가 하냐?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거는 뭐냐 딱 보면 알아야 되냐. 안전 난간을 설치할 때는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뎌야 된다. 금속재 파이프를 2.7cm 이상으로 하고 나무를 할 때는 동동 이상을 주셔야 된다. 이거는 90cm 이상 할 때는 이걸 45cm 하고 120cm 할 때는 얼마? 60cm로 중간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요. 집안의 붕괴를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붕괴 또는 토성 낙하의 근로자 위험을 미리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고 방어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 금지하는 게 집안 붕괴에 대한 위험 방지 방법입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축구를 설치하고 굴착삼에 뭘로? 바로 여름에 볼 거예요. 비닐을 덮는 방법도 집안의 붕괴 위험 방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은 뭐 표로 만들어놨지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는 추락 방지 낙하 비례에서 수없이 반복한 내용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방망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조립 지붕을 할 때는 조립하는 게 뭘 해야 된다? 조립도를 작성해야 돼요. 조립도에는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부재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순서가 꼭 기억해요. 흙막이 지붕할 때도 뭐 조립도를 설치해요. 조립도에 포함할 사항,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부재 배치, 치수, 재질 등의 순서가 명시되어야 된다. 빨리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반드시 제가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확인하기 위한 거. 이거 법을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우리가 200시간 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안전망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방망사 설명 테두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등속 인장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는 방망은 어때요? 등속 인장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로프와 동일한 시험표 양단을 무슨 인장 시험기를 하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 인장 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후 인장 강도는 1500kg이어야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인장 시험 하는 방법의 하나고요. 또 시험편의 유효기간은 얼마냐면 로프 지르면 30배 이상 해도 시험편의 수는 최소한 몇 개? 5개. 요것만 조금 그냥 참고적으로 눈 깜짝깜짝만 해놓으면 됩니다. 왜? 문제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 이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죠. 방망사 순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매듭방 없는 걸 240, 매듭 없는 게 5cm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매듭 방망은 200, 110, 없앨 때는 110, 150, 135, 60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흙막이 지붕을 설치할 때 정기적 점검 사항이 있어요. 흙막이 지붕의 정기 점검 사항, 터널 지붕의 수시 점검 사항이 나올 거예요. 흙막이 지붕에는요 시험에 출제된다. 어디에서 나오냐? 필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 시험에도 나온다. 다음 중 흙막이 지붕의 정기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째,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화 상태. 버팀대 기나버 정도, 부재 접사, 부착,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상태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뭐 토합 중화 이거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망사의 강도는 지나가도 되겠죠. 그대로 하는 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 시에 시공 계획을 작성하는데 시공 계획에 포함 사항이 3가지예요. 첫째, 굴착의 방법, 터널 지붕 복공호식 용수 처리 방법, 한기 또는 조명 시설을 할 때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파 작업이에요. 발파 작업할 때는 주로 얼어붙은 다이나모이트 하기는 접근시켜 그 밖 고열물에 직접 접촉이 위험한 방법 용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녹아보면 안 됐죠. 이제 거기도 여기 치수가 나올 거예요. 하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게 그 부분에 하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했고, 장전구는 또는 마찰, 충격, 정적인데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걸 사용하고요. 발파공구 충진재료는 점토, 모래 등. 봐요. 다음 좀 발파공구 충진재료가 뭐냐 그럼 요게 이제 실기 필답형의 갈로 점토나 모래 등이에요. 인화성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화된 하향과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전된 하향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한다. 요 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전기 내관에 의한 경우는 발파 모서를 점화하기 위해서 떼어내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은 재점하지 않도록 조절. 그때부터 얼마? 5분이라는 것. 전기 내관에 발파가 딱 터졌어. 5분이 경과한 후에 그 자리를 가보라요. 그 다음에 전기 내관 외의 경우에 얼마? 15분 이상 되는. 꼭 기억하면. 요걸 하기 위해서 이거 또 하나 더요.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하향류에 장전한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돼?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의하여 무슨 시험? 도통 시험을 행할 거. A, B, 6 기억합니다. 그 다음 발파 작업의 규정 무슨 시험은 30m 이상 떨어진 데서 도통 시험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망사의 강도 계산하는 방법 안 하고요. 이것도 지나가고 돼. 이거는 알아야 돼. 방망을 지지점의 강도는 600km 이거는까지 했는데 방망의 외력이 다음 시계 이거는 간단해요. 방망 지적의 외력을 구하라고 F는 200B야. 그럼 뭘 하냐? 여기 B만 알면 돼. 이 B가 어디 있어? 바로 지지점의 간격이다. 다음 중 방망의 강도는 통상 600km인데 계산하기 위한 것은 200B니까 지지점의 간격이 40cm다. 200 곱하기 40 하면 8,000kg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 표시 없어요. 역시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야 하면 자동 경보 장치를 해야 돼요. 자동 경보 장치에 당일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는데 바로 우리 지하철 공사라든지 터널 공사 등을 할 때 반드시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 이상을 발견 보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출제. 첫째,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꼭 기억합니다. 나오는 것만 제가 팍팍 찍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할 때는 바로 여기가 다 자동 경보기인데 자동 경보기의 장치에는 반드시 검지부 경보장이 있어야 된다. 있지만은 아까 말한 요놈을 기억해 두라 이 말입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방망시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방망시험은 사용 후 얼마? 1년 이내로 해야 돼요. 그 후 6개월마다 무슨 시험 하냐? 시험 용사에 대해 등속 인성 시험. 요 말은 이제 몇 개월마다 방망을 1년 이내 시험을 하고 6개월 후마다 등속 인장 시험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관 방법, 사용 제한.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방망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이나 인체 또는 이와 동등한 물에 낙하물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 한 번 횟수에 벌써 두 번째요.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는 방망.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방망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방망의 표시사항 5가지예요. 제조 자명, 제조 연을, 재봉 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의 방망의 강도 꼭 기억하고. 이거는 뭐요? 낙반 등의 위험 방지.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앞장에서 나왔어요. 첫째 락볼트를 설치하거나 강지봉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요.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이것도 수없이 봐서 터널 등의 건설자고 낙반의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을 때는 터널 지봉 이제 금방 설치하거나 록볼트를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한다는 거. 출입구 부분에 의한 위험 방지기는 흑마기 지봉을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요. 사업주는요. 다음 각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호7호나 이거는 뭐냐 그러면 추락에 의한 위치를 미루고 있는 거. 유압 펌프 체인에 의해서 리프트, 폭, 암 이런 데도 근로자가 출입 금지해야 된다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케이블 클리어상에 작업은 건상용, 행행용, 와이로 통하기 도로에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면 안 돼.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 인양 전 좌석 또는 부착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래쪽 인양 좌석 부착 이동시켜 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도 가면 안 됩니다.